사위가 문을 안 열어줘. 전화도 안 받고. 문 앞에 서 있다 그냥 돌아왔어.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기혼 여성이죠. 결혼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면 힘든 일도 함께 나누고 기쁜 일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께도 살갑게 대했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만나러 오면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가끔 한번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는 장모님 손맛이 최고예요. 라며 엄지를 올리곤 했죠. 아버지와도 잘 어울렸고 명절 때는 작은 선물도 챙겨왔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며 흐뭇해하셨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우리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결혼 후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댁 행사는 무조건 참석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 생신에는 항상 회사 일이 있어서 피곤해서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같은 핑계로 빠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했어요. 직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요.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친정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서운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죄송한 마음에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남편이 원래 효자도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결혼 전에 시댁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 부모님께 무심한 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결혼 후에는 왜 갑자기 시부모님만 챙기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는 부모님 댁에도 잘 안 갔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매주 시댁만 가려고 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아마도 책임감이 생긴 거지. 이제 내가 부모님 챙기면서 살아야 하잖아. 그러면서 친정에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생활비에서 돈을 따로 빼서 시부모님 용돈을 드리면서도 친정 부모님께는 명절에 형식적인 용돈만 건넸죠. 그나마도 제가 따로 챙겨서 드린 거였습니다. 결혼 초반, 저는 남편의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정말 애썼어요. 시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용돈도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시댁 가족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인데.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가족만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제 가족은 그저 남의 집사람일 뿐이구나. 그리고 그런 태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당신한테 친정 부모님은 대체 뭐야? 어느 날 참다 못해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결혼하면 시부모님도 당신 부모가 된 거잖아. 우리 부모님만 잘못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착각 속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지 그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저를 만나러 찾아왔어요. 따지고 보면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 시간을 내서 저를 보러 오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찾아왔죠. 데이트도 하고 가끔은 친정에 들러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더니 어머니가 보고 싶대. 라며 혼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보고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주말에도 밀린 빨래와 청소, 다음 주 식사 준비로 장을 보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보, 나도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같이 집안일 좀 해줄 수 없어? 제가 부탁하면 남편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해. 주말까지 집안일 하면 나는 언제 쉬어?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평일 내내 일하고 퇴근 후에도 저녁 준비에 설거지까지 하는데 남편은 자기만 피곤한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더 부모 생각을 많이 하네. 장가 가더니 효자가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매주 찾아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고 오히려 며느리인 제가 잘 교육시킨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말마다 혼자 남겨지는 게 서운했을 뿐이죠. 어머님, 저도 주말에는 남편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거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붙어 다녀? 결혼했으면 이제 부모 생각도 해야지.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정작 저희 친정 부모님 생신이나 친정 가족 모임 때마다 남편은 꼭 그 자리를 빠졌다는 겁니다. 친정 엄마 생신날에 저는 며칠 전부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엄마 생신이야. 저녁에 외식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가자. 남편은 대충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생신 당일 아침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미안한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토요일인데 출근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토요일까지 출근해야 해? 그럼 나한테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갑자기 생긴 일이라 어쩔 수 없잖아. 장모님께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결국 저는 혼자 친정에 갔습니다. 괜찮다. 바쁜데 뭐. 친정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셨지만 친정 아버지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형부와 언니 가족은 다 왔는데 저희 남편만 없으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일요일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어머니 생신이야. 일찍 가야 해. 지난주에 우리 엄마 생신 때는 회사 일 있다고 안 갔잖아. 제가 따지듯 말하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그럼 우리 친정엄마 생신 때는 나 혼자 가도 괜찮고? 장모님은 처형내도 있고 당신도 있잖아. 우리 어머니는 나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다가 생활비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죠. 남편에게 물어보니 처음엔 발뺌하더니 결국 시인했습니다. 어머니 용돈 드리는 거야. 나이 드셔서 쓸 때도 많고 효도 좀 하면 안 돼? 효도하는 건 좋은데 왜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생활비에서 빼가는데? 우리도 빠듯하게 사는 거 알잖아. 다른데 쓴 것도 아니고 부모님 용돈 드린 거잖아. 그런 걸 갖고 뭘 그래. 그럼 우리 부모님 용돈은? 당신이 한 번이라도 챙긴 적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겠죠. 친정 부모님께는 명절 때 제가 따로 챙긴 용돈 외에는 남편은 단 한 푼도 드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를 참을 수 없었고 남편은 제가 시댁을 무시한다며 화를 냈어요.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진짜 부모처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부모처럼 생각 안 하는 건 당신이잖아. 우리 부모님한텐 아예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 집안에 시집을 오면서 시부모가 당신 부모도 된 거라니까. 왜 그걸 이해를 못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간 제가 먼저 망가질 거라는 걸요.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혼자 도맡아 하고 시댁은 정성껏 챙기면서도 친정은 뒷전으로 밀리는 삶이요. 그게 과연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일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남편도 변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천천히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참으며 살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나서 영화도 보고 저녁까지 먹고 늦게 들어올 계획이었죠. 여보, 나 오늘 친구 만나서 늦게 들어올 거야. 나 기다리지 말고 저녁 알아서 먹고 있어. 알았어. 조심해서 놀다 와. 남편은 그렇게 대답했고 저는 별 걱정 없이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참 친구와 놀고 있던 중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집이야? 아니요, 엄마. 저 지금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 왜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힘이 없고 뭔가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래.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었나? 내가 깜빡했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반찬 좀 해놨는데 네 생각나서 전화했어. 엄마,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재미있게 잘 놀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친구와의 자리를 빠르게 마친 후에 친정에 들렀습니다. 엄마, 아까 전화했을 때 무슨 일 있었던 거 맞죠?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너희 집에 갔었어. 반찬 좀 해서 갖다 주려고. 네? 우리 집에요? 그래서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더라. 사위한테 전화도 했는데 받질 않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언제요? 정확히 언제 갔었어요? 아까 너한테 전화하기 전에 너희들 먹으라고 반찬 좀 해갔지.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반응이 없더라고. 혹시 남편이 잠깐 외출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야, 집에 있는 것 같았어. 안에서 소리도 들렸고. 근데 일부러 안 연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 어머니를 무시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밖에 나갈 일이 없었지. 그럼 누가 초인종 누른 거 못 들었어?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초인종 못 들었는데 왜? 아까 우리 엄마가 왔었대. 반찬 갖다 주려고. 근데 아무리 벨 눌러도 안 열어줘서 그냥 가셨대. 아, 그랬어? 진짜 몰랐네. 그때 하필이면 샤워하고 있었나 봐.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빛과 말투,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샤워는 얼마나 오래 했길래? 엄마가 집 앞에서 30분 넘게 기다리셨대. 당신한테 전화도 했다는데? 전화? 부재 중 전화 없었는데. 그래, 그럼 지금 확인해봐. 통화 기록.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전화 왔었네. 내가 무음으로 해놨었나 봐. 진짜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 당신 집에 있었고 우리 엄마가 왔던 것도 알고 있었잖아.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거지?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가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 대체 왜?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귀찮았어. 장모님 오시면 또 이것저것 챙겨야 하고 신경 쓰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찮아서? 우리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반찬 해가지고 온 건데 그게 귀찮아서 문도 안 열어줬다고?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그때 피곤하기도 했고. 피곤하면 문도 못 열어줘?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너무 허탈하고 슬퍼서였어요. 당신 어머니가 오셨을 때 내가 그랬으면 어땠을 것 같아?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았으면? 그건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 뭐가 달라? 똑같은 부모인데 뭐가 달라? 남편은 제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반찬 들고 쓸쓸히 돌아가시는 모습이 계속 그려졌어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제 가족을 소외시키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이 결혼을 끝내겠다고요. 하지만 그냥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을, 특히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으니까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남편과 평소처럼 대화하고 밥을 차려주고 출근 준비를 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집의 법적 소유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집은 처음부터 전부 제 명이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돈과 제가 모아둔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고, 남편은 결혼할 당시에 단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나중에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었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명확했습니다. 100% 제 단독 명의. 남편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히, 남편은 모르도록요. 제 명의로 된 집을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독 명의 재산이라면 소유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답변을 듣고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혼 전에 집을 매각해도 문제 없을까요? 재산 분할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일단 매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변호사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재정적으로 기여한 게 거의 없다는 것과 오히려 생활비를 몰래 빼서 시댁에 보냈다는 것, 제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것까지요. 그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집 매각 후에 이혼 진행하셔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어느 주말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시어머니랑 둘이 여행 한번 다녀와.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당신 항상 어머니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하잖아. 나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 좀 쉬고 싶고. 진짜? 당신 정말 괜찮아? 나도 그때 연차 낼 생각인데 혼자 조용히 집에서 쉴 거야. 당신은 어머니 모시고 좋은 데 다녀와.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여행 갈 생각에 신이 난 거죠. 그럼 제주도 어때? 엄마가 제주도 가고 싶어 하셨거든. 그래, 제주도 좋지. 3박 4일 정도 다녀와. 여기 여행 경비에 보태. 저는 준비해둔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며 받아들였어요. 고마워.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어머니 생각만 하는 사람이구나.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집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요. 남편에게 여행 가라고 말을 해두고 저는 가장 먼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어요. 저희 집 급매로 내놓을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처리 가능할까요? 얼마나 빨리요? 가능한 빨리 해주세요. 어차피 집은 바로 비울 생각이거든요. 너무 빨리 팔다 보면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을게요. 대신 확실한 사람만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틀 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 나왔습니다. 내일 계약 가능하다는데요. 좋아요. 바로 진행해주세요. 계약 당일 저는 부동산 사무소에 앉아서 차분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매수자는 젊은 신혼부부였어요.
새로 시작할 보금자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집 구하게 돼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계약금을 받고 잔금 일정을 잡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후면 그 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제 물건들과 친정에서 가져온 것들, 제가 산 가전제품들까지 전부요. 남편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것만 챙겼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짐을 옮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 그날 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엄마가 우리 집 앞에서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그걸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래, 네 결정을 존중한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저는 모든 짐을 빼냈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와 몇 가지 생활용품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행 잘하고 있어? 돌아오면 전화 한 통 해. 할 얘기가 있어.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응, 엄마랑 잘 놀고 있어. 내일 김포로 돌아갈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일 얘기할게. 그냥 푹 쉬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곧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집 앞인데 왜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 바뀐 거야? 드디어 때가 온 거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바뀌었어. 왜? 비밀번호 뭐야? 그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뭐? 전화 너머로 남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나랑 장난해. 장난 아니야. 사실 지난주에 그 집 팔았어. 이미 새 주인한테 넘어갔거든. 미쳤어?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 동의? 그 집이 당신 명이야? 내 명의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그래도 부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부부 사이인데 장모를 집 앞에서 쫓아내? 그게 부부 사이에 할 짓이야?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설마 그 일로 아직도 화났어? 화났냐고? 당연히 화났지. 아니, 화를 넘어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역겨워. 이혼하자.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다음 주에 집 산 사람들 이사 들어올 거니까 당신 짐은 빨리 빼야 할 거야. 현관 비밀번호 카톡으로 보내줄게.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 따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년간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동시에 묘한 후련함도 느껴졌어요. 드디어 시작했구나. 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구나. 남편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없이 왔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 얘기 좀 하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집을 어떻게 팔 수가 있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제 당신 부모님한테도 잘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모든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돌아갈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이틀 후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였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친정 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완전히 풀이 죽어 계셨어요. 들어오세요.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전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제발 한 번만 봐줘.
시어머니도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어머님 아들이 집까지 찾아온 저희 엄마를 현관밖에서 돌려보냈어요. 뻔히 집에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문도 안 열어줬다고요.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모르셨겠죠.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셨을 테니까. 당신 아들이 우리 엄마를 집 앞에서 쫓아냈어요. 반찬 들고 오신 우리 엄마를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들한테서 매달 용돈이나 받으면서 효자라고 생각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너 정말 그랬어?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 와서 모르셨다고 하면 뭐해요? 결과는 똑같은데.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님한테 똑같이 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제가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았으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난리 나셨겠죠. 그런 며느리는 쫓아내야 한다고 하셨겠죠.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얼마나 창피하셨을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앞으로 장모님한테도 잘할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한테 기회는 몇 번이나 있었다고. 우리 엄마 생신 때도 아빠 생신 때도 명절 때도 그때마다 당신은 뭐 했어? 회사 일이 있다고 피곤하다고 빠졌잖아. 그건 근데 시어머니 생신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갔잖아. 그게 뭐야? 우리 부모님은 부모도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우는 거 보기 싫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하면 그 눈물도 거짓말 같아. 그때 친정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 엄마가 그렇게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참아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그날의 서러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고 돌이킬 수 없어. 당신 오늘 내일 중으로 빨리 다 찾아가.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시댁으로 가면 되잖아.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당신은 엄마랑 사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제 말에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어머님 아들이랑 계속 사세요. 저는 이제 어머님 며느리도 아니고 저 사람 아내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리고 어머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자기 부모만 챙기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효도가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진짜 효도는 배우자의 부모도 함께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매달 드렸던 용돈, 그거 저희 생활비 통장에서 몰래 빼간 거예요.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받으셨죠? 뭐라고? 생활비 계좌에서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갔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바로 그 돈이 어머님 용돈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정말 그랬어? 며느리 몰래?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봤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야. 여기 서명해줘. 재산 분할은 없어. 집은 원래 내 거였고 당신은 기여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보, 제발. 서명 안 하면 재판으로 이혼 진행할 거야. 그럼 당신이 한 일들이 전부 공개될 텐데 그게 좋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정말 돌아갈 수 없어?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하루도 더 못 살아. 그동안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시댁만 챙기는 게 열심히 사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당신 눈에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미안해. 그 말은 우리 엄마한테나 해. 나한테 하지 말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문이 닫히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진짜 이렇게 괜찮겠니? 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처음 진심으로 편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이혼 후에 저는 제 선택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인들이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는 것 같더니 왜 이혼했어?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현관문도 안 열어줬어. 사위 주려고 반찬까지 들고 오셨는데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무시했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장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에 대한 평판은 순식간에 바닥을 쳤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우연히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와 이혼한 뒤에 아직도 혼자 산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인연도 없고 시댁에서 얹혀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지인이 뜬금없이 전 남편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관심도 전혀 없고. 정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우리 딸 이혼한 거 후회되진 않니? 아니요, 엄마. 하나도 안 후회돼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을까?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사람이랑 사는 게 더 외로웠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혼자였던 그 시간들보다 진짜 혼자가 된 지금이 훨씬 평온했어요.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하죠. 자기 부모만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의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결정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조금 더 늦었다면 더 깊은 상처를 받았을 테고 헤어나오기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생활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게 진짜 용기예요. 저는 그때 이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